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로등 아래 밀리는 우산을 들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고 눈동자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은 가족 모임의 화려한 테이블을 넘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아버지,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둘러 손녀딸을 달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밀린의 시선은 테이블 끝에 앉은 낯선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여자, 민선. 커피숍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 갑작스레 이 부유한 가문의 가짜 약혼녀로 등장한 바로 그 사람. 모든 게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밀린의 집안은 한국 재벌의 전형이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처럼 차갑고 완벽한 외관 뒤에 숨겨진 균열이 많은 곳. 김 회장은 장남의 결혼을 앞두고 가문의 이미지를 위해 완벽한 약혼녀를 필요로 했다. 장남, 민호는 유학파 사업가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연애는 늘 스캔들로 얼룩져 있었다. 약혼녀를 사서라도 만들어야 해 진짜처럼 보이게 회장은 비서에게 속삭이듯 명령했다. 비서는 곧장 홍대 근처의 작은 커피숍 블루밍 커피를 찾았다. 그곳에서 일하던 민선이 눈에 띄었다. 28살, 서울대 문헌학과 중퇴생.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손님들에게 추천하는 라떼는 항상 완벽했다. 돈이 필요해요. 한 달에 5천만 원 호 가족 모임에 동행하고 약혼녀 역할만 하면 돼요. 비서의 제안에 민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년 겨울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였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연기라면 제대로 할게요. 민선이 김 가문의 저택에 처음 도착한 날, 그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그녀의 작은 원룸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하녀가 내민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벼운 메이크업. 이게 나야, 민선은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쁘네. 오늘부터 내가 내 약혼녀야.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을 때 민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연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문가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밀린. 민호의 여동생, 25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밀린은 그날부터 민선을 관찰했다. 언니처럼 느껴지는 그 여자,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밀린 자신도 가슴속에 숨긴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는 가족의 압박으로 끝나버렸다. 밀린아,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집안이 얼마나 안정될까? 어머니의 말은 매일 반복되었다. 밀린은 디자이너 꿈을 쫓아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며 그 감정을 종이에 옮겼다. 스케치북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 실루엣이 가득했다. 민선이 나타난 후 그녀의 스케치가 조금 더 생생해졌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저녁 식사 후 밀린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선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여기 바람이 시원하네요. 서울의 밤 공기는 특별하죠. 민선의 말에 밀린은 고개를 들었다. 언니. 아니, 약혼 누님. 민호 오빠랑은 어때요? 밀린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민선은 웃었다. 오빠는 바빠요. 사업 얘기만 하시네요. 둘은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민선은 커피숍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홍대의 거리,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치 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피곤한 얼굴로 오시는데 제 라떼 한 잔으로 미소 짓는 게 좋아요. 밀린은 그 말에 공감했다. 저도 스튜디오에서 옷을 그리다 보면 그 순간이 제 전부예요.
가족들은 이해 못하시지만 그 밤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다. 밀린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이 감정 다시 느껴보는 건 처음이었다. 며칠 후 가문의 파티가 열렸다. 김 회장이 주최한 자선 행사, 강남의 럭셔리 호텔에서 민서는 민호의 팔을 끼고 입장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손님들은 속삭였다. 김 가문의 새 약혼녀? 예쁜애 밀리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부드러운 실크에 은은한 꽃무늬. 민선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파티 중간 민호가 술에 취해 사라지자 민선은 홀로 바에 앉아 있었다. 밀린이 다가왔다.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가 건넨 칵테일은 노알코올이었다. 고마워요. 밀린 씨. 민선의 손이 밀린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피어올랐다. 밀린은 재빨리 손을 뗐다. 언니, 민호 오빠는 진짜 좋아하세요. 민선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계약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밀린의 눈이 커졌다. 비밀을 공유한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다. 파티가 끝난 후 밀린은 민선을 저택 정원으로 데려갔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 제 비밀 장소예요. 어렸을 때 오빠랑 놀던 곳. 밀린이 웃었다. 민선은 비를 피하지 않고 서서 밀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밀린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밀린의 뺨에 물방울이 흘렀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제가 좋아하는 건 가족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작았다. 민선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한국의 봄비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날 밤 밀린의 방에서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흘렀다. 민선의 역할은 점점 깊어졌다. 민호와의 데이트는 형식적이었지만 밀린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자연스러웠다. 함께 홍대 거리를 걷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밀린은 민선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라 하시네요. 민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작가가. 하지만 현실이 어머니를 위해 포기했죠. 둘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밀린의 손이 민선의 손을 잡는 순간이 많아졌다. 언니, 당신 곁에 있으면 제가 숨 쉬는 게 쉬워져요. 밀린의 말에 민선의 가슴이 아렸다. 이 감정, 연기 속에 숨겨진 진짜였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김 회장은 민선의 배경을 조사했다. 커피숍 여자? 빚더미 가정.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계약 기간 끝나면 깔끔히 정리해.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호는 민선을 이용해 스캔들을 피했지만 이제 지쳤다. 너 진짜 약혼녀처럼 굴지 마. 이건 쇼야. 그의 말에 민선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밀린을 생각하며 버텼다. 밀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밀린아, 왜 요즘 민선 씨랑 붙어 다니니? 이상해. 밀린은 이를 악물었다. 가족의 압박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가을 저녁, 밀린은 민선을 스튜디오로 불렀다. 언니, 이 옷 봐요. 당신을 위해 그렸어요. 드레스는 민선의 몸에 완벽히 맞았다. 둘은 거울 앞에서 웃었다. 밀린의 손이 민선의 허리를 감쌌다. 사랑해요. 언니. 그 고백은 폭풍처럼 왔다. 민선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밀린아. 입술이 스칠 듯 가까워졌다. 하지만 문득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민선, 나랑 가자. 가족회의야. 의 순간 모든 게 멈췄다. 가족회의는 김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였다.
강남의 사무실, 회장의 책상 앞에 모인 가족들. 민호는 민선을 끌고 들어왔고 밀리는 뒤늦게 도착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늘은 결혼 날짜를 정하자 이 회장의 선언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선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계약, 이제 끝내야 할 때였다. 하지만 밀린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빠, 잠깐만요. 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민선 언니는? 진짜 약혼녀가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방안이 얼어붙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밀린, 내가 무슨 소리를?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너 어떻게 알았어? 민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밀린은 앞으로 나서며 민선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성에게 끌려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어머니가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밀린아, 미쳤어. 이 집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이야.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당장 입 다물어. 이건 스캔들이다. 민선은 밀린을 보호하듯 안았다. 회장님, 제 탓이에요. 제가 밀린 씨를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밀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이건 제 감정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다. 민선은 저택에서 쫓겨날 뻔했다. 비서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계약 해지. 돈은 줄게. 사라져 민선은 원룸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그녀의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한편 밀리는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이 순간 가족을 짓눌렀다. 밀리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언니,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며칠 후 민선은 커피숍으로 돌아갔다. 블루밍 커피는 여전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기.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희미했다. 동생이 전화했다. 누나, 등록금 보냈어? 고마워. 민선은 공부 열심히 해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고 밀린이 들어왔다. 코트에 비가 흘렀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선은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었다. 밀린 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가족이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 왔어요. 당신을 만나러. 이 둘은 뒷방으로 들어갔다. 밀린이 민선을 끌어안았다. 집에서 난리예요. 아빠는 저를 상담소에 보내려 하고 오빠는 화를 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민선의 눈물이 흘렀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가뜨렸어. 밀리는 키스하듯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아니, 당신이 제 인생을 살려줬어요. 그 후 둘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홍대의 골목, 늦은 밤의 카페, 한강의 벤치. 밀리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민선의 이야기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이 드레스, 언니의 미소처럼 부드러워야 해. 민선은 라떼를 타며 밀린을 생각했다. 이 향기, 당신 같아.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걷다 보면 둘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김 회장은 밀린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그녀를 시골 별장으로 보냈다. 생각할 시간 가져. 이 미친 짓 그만둬. 밀린은 별장에서 편지를 썼다. 언니, 기다려요. 제가 돌아갈게요. 민선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밀린아, 포기해. 나 같은 사람.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민선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딸, 이제 내 삶을 살아. 어머니의 말에 민선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회장님, 밀린 씨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사라질게요. 하지만 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가 나타났다. 커피숍에서. 민선아, 아빠가 내 가족한테 연락했어. 빚 탕감해준대. 대신 밀린이랑 끊어. 민선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호 씨, 그건 배신이에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족이야. 이해해. 밀린은 별장에서 도망쳤다. 눈보라 속 버스를 타고 서울로. 그녀의 코트는 흠뻑 젖었다.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임시 휴업 팻말. 밀린의 다리가 풀렸다. 언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선이 나왔다. 밀린아, 민선이 달려와 안았다. 어떻게, 밀린이 속삭였다. 당신 없인 못 살아요. 둘은 눈 속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멈췄다.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아가씨, 집으로. 밀린은 저항했다. 아니에요. 언니랑 갈 거예요.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회장은 밀린을 데려가 가족 상담을 강요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목사의 설교, 심리학자의 조언. 밀린은 버텼다. 저는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성일 뿐이에요. 집안은 분열되었다. 어머니는 울었고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가짜 약혼으로 시작한 게. 그는 민선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진짜 사랑을 찾았는데. 민선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에요. 밀린의 반항은 언론에 새어나갔다. 재벌 딸의 동성애 스캔들, 헤드라인이 터졌다. 김 가문의 주식이 흔들렸다. 회장은 분노했다. 밀린, 내가 집안을 망치려 하니. 하지만 밀린은 대답했다. 아빠, 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숨긴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LGBTQ 권리가.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선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행동 가짜 약혼녀에서 진짜 연인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스캔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SNS에서 김밀린이 트렌딩됐다. 지지하는 목소리와 비난이 뒤섞였다. 용기 있는 사랑. 재벌의 변태. 밀린의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스케치북은 더 풍부해졌다. 민선의 얼굴, 둘의 손잡은 모습, 서울의 겨울거리. 이게 제 예술이에요. 밀린은 혼잣말했다. 민선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빚은 탕감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밀린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는 창밖 눈을 보며 중얼거렸다. 둘의 재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민선이 홍대 거리에 나왔다. 불빛 장식,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렀다. 한국의 겨울, 따뜻한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졌다. 밀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뜨거운 호떡을 들고. 언니, 먹어요. 추우니까.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서. 아빠가 조금 변하셨어요. 상담 후에 밀린의 말에 민선이 물었다. 어떻게? 아빠가 말씀하셨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가문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민선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여자, 평민이야. 내 수준 아니야. 반복되는 갈등 속 밀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패션쇼에 출품했다. 테마는 숨겨진 사랑. 모델들은 동성 커플의 옷을 입고 나왔다. 민선이 영감을 준 디자인 부드러운 실크, 파스텔 톤의 레이어가 감정을 표현했다. 쇼는 성공이었다. 청중의 박수, 언론의 칭찬. 김밀린의 대담한 메시지. 하지만 무대 뒤
밀리는 무너졌다. 언니, 이게 끝인가요? 민선이 안아주었다. 아니, 시작이야. 그러나 반역의 대가는 컸다. 회장은 밀린의 자금을 끊었다. 내 꿈. 포기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 이밀리는 울었다. 아빠, 왜 이해 못하세요? 한국이 변하는데 회장은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랑하는 여성을 포기했다. 사업을 위해. 밀리나, 나도 후회했어. 하지만 이 집안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함이 보였다. 민호는 중재했다. 아빠, 밀린이를 자유롭게 해줘. 내가 사업 물려받을게. 가족의 균열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다. 민선의 충격적인 행동은 쇼 당일이었다. 밀린이 무대에 서서 감사를 할 때 민선이 관중석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디자인, 제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밀린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요. 관중이 숨을 죽였다. 밀린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둘은 무대 위에서 안겼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장면은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이었다. 가짜 약혼녀의 진짜 고백 모두 충격. 김가문은 다시 흔들렸다. 회장은 TV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 여자가. 밀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 이제 받아주세요. 민선 언니를.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밀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 사랑이 제 전부예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밀리나, 우리도 배울게. 천천히 가족의 변화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민호는 웃었다. 내 약혼쇼, 재미있었네. 이제 진짜로 찾아봐야겠어.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설날, 민선의 집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젓고 밀린이 떡국을 끓였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따뜻함이 둘을 감쌌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요? 밀린의 장난기 어린 말에 민선이 웃었다. 아직은. 천천히 하지만 가슴속에는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마지막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의 추격, 보수단체의 항의. 동성애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시위대가 가문 앞에 모였다. 밀리는 두려웠다. 언니,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요? 민선은 손을 잡았다. 아니,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마.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밀린과 민선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언니, 기억하세요? 처음 만난 그날 밀린의 말에 민선이 미소 지었다. 파티에서 당신의 눈빛 후 둘의 사랑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김가문은 공식 성명을 냈다. 우리 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회장의 변화는 컸다. 그는 밀린의 스튜디오에 투자했다. 내 꿈, 응원할게. 민호는 새로운 약혼녀를 찾았지만 이번엔 진짜였다. 하지만 반역의 여파는 여전했다. 민선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빚더미 가정, 중퇴생, 악플이 쏟아졌다. 민선은 커피숍을 그만두고 작가로 데뷔했다. 그녀의 에세이 가짜 약혼, 진짜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법, 그것은 용기입니다. 책 속에 밀린과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밀린은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다. 블루밍 러브 동성 커플을 위한 라인. 쇼에서 둘은 함께 모델로 섰다.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충돌의 절정은 가족 모임이었다. 회장의 생일 파티. 손님들 사이 민선이 초대받았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그녀의 인사에 회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고맙네. 하지만 식사 중 옛 친구가 물었다. 밀린이 그 여자랑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밀린이 일어났다. 네,
제 연인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요. 회장이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 우리 가족은 변했네. 그의 말은 무거웠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날 민선의 행동 테이블 위에서 밀린의 손을 공개적으로 잡은 것 다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긍정적인. 여름, 둘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여기서 결혼할까? 밀린의 농담에 민선이 웃었다. 언젠가 한국의 섬, 바람이 스치는 해변에서 둘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반역은 끝났고 사랑은 피어났다. 가을, 밀린의 브랜드가 국제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민선을 언급했다. 이 상, 제 사랑에게 바칩니다. 청중의 환호. 회장은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내 딸이 자랑스러워. 민선의 책도 상을 받았다. 현실과 꿈 사이, 사랑이 다리입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둘은 강남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트리를 장식하고 김치를 먹으며. 밀린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선 씨, 우리 밀린 잘 부탁해. 따뜻한 포옹. 가족은 이제 하나였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민선과 밀린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변한 후 작은 예식장. 한복을 입고 벚꽃 아래. 영원히 사랑해. 밀린의 서약에 민선이 답했다. 나도. 손님들, 가족, 친구들 박수 쳤다. 가짜 약혼에서 시작된 사랑, 진짜로 피어났다.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밀린의 말에 민선이 속삭였다. 계속될 거야. 영원히.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축복처럼.